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매우 독특하고 일반적인 정치인 연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 트럼프는 정치적 수사보다는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에도 트럼프는 직설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칭하거나 자신의 반대파를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는 식의 언어가 대표적입니다. 간결하고 단순한 언어. 트럼프의 연설은 복잡한 문장 구조보다는 짧고 간결한 문장이 많으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우선 같은 구호는 기억하기 쉽고 지지층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반복적인 구호와 슬로건 사용. 트럼프는 미국 우선이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같은 슬로건을 자주 반복합니다. 반복적인 구호는 그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지지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슬로건을 통해 그의 메시지를 쉽게 전달받고 집회나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감정의 호소. 트럼프는 연설에서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노, 두려움, 자부심 같은 감정을 자극하여 청중을 몰입시키고 지지층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민 문제, 국가 안보 위협 등을 강조해 청중의 감정을 고조시키며 우리 대 그들 구도를 만들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적을 분명히 설정. 트럼프는 연설에서 적을 분명히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지지층을 정의 편에 두며 상대방을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을 가짜 뉴스로 지칭하거나 특정 국가나 인물을 직접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전략은 지지자들에게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트럼프 자신을 이들로부터 지켜줄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화와 개인적 경험 강조. 트럼프는 연설에서 자신의 성공 사례나 일화를 자주 언급하여 신뢰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성공적인 사업가였다는 점을 자주 강조하며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즉흥적이고 비형식적인 요소. 트럼프는 공식 연설문을 따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말을 덧붙이거나 청중의 반응에 맞춰 유머나 개인적인 의견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스타일은 그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며 연설이 형식적이지 않게 느껴지게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실언이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연설은 정치적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 유명한 것들은 그의 독특한 화법과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명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연설 2017년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 연설은 미국 우선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미국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미국의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라며 고립주의적이고 보호무역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연설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상징하는 기조로 기억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유엔 연설 2017년 9월 19일 트럼프는 유엔 총회에서 강경한 발언을 하며 북한의 김정은을 로켓맨이라 부르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이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그의 외교 정책에서 강력한 대북 입장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시위 관련 연설 2020년 6월 1일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력과 약탈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 연설로 인해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위대를 다루는 방식과 연설 내용이 인종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미국 대법원 연설 2020년 9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세상을 떠난 후 트럼프는 그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베럿을 지명하면서 보수적인 사법부 구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 연설은 보수적 가치와 기독교 신념을 강조했으며 트럼프 지지층의 큰 환호를 받았으나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 사회의 균형을 해친다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퇴임 연설 2021년 1월 19일 트럼프는 임기 마지막 날 퇴임 연설에서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지지자들에게 재기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자평하며 역사적으로 우리가 달성한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정권 이양에 대한 언급을 하며 폭력 사태는 비난했지만 조 바이든 당선에 대한 축하는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은 그의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며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에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시청자님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